여러분, 요즘 부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이 시기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동산에 미친 여자,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이 시기에 어떤 투자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내가 궁금할 알바 아니야. 뭐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궁금해 한번 해보실래요? 왜냐면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부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나중에 벤치마킹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만난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배워보세요. 네. 요즘에요, 부자들은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요, 기다리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보다 조금 더 움직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재구성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요, 굉장히,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투자라는 게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가만히 있다가 막 날벼락 맞아서 부자 되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뭐 돈을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직장인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업 투자자 이런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현금 자산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요? 지금은 긴축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약간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또 현금을 약간 보유하면서 수를 줄이면서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투자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자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도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고 구성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의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포기하면 사실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뒤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부자들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긴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더 줄이거나 그러니까 자산을 다른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부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장투로 갈 건지 아니면 단기 투자로 해서 시세 차익을 여기서 지금 끝낼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는 부자분들 중에서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개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이미 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 3년 전에 투자한 투자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어떠세요? 이러면 이제 그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아니 뭐 생활비 없으면 하나 팔지 뭐. 네, 여러분 부러우세요? 좀 재수 없어요? 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부러울 게 아니고요. 이분은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전에 그래도 뭔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부러워하고 포트폴리오를 뭐 구성할 게 없다고 해서 이럴 좌절할 게 아니고요. 뭔가를 그래도 해놔야 그게 투자가 좀 실패했던, 성공했던 뭔가 가져갈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상을 보시다가 나는 포트폴리오도 없고 구성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부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한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 물건을 많이 가주신 분들은 장투로 갈 건지 단기 투자를 할 건지 고민이 큰데요. 제가 보기에 장투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일단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저 다주택자 여러분 이렇게 자랑을 했죠, 제가. 근데 자랑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보유한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한 2달 전에까지만 해도 양도세 중과 완화가 풀릴 때까지만 해도 한 개 정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제가 여러분 저 하나 정도 정리해서 차 살 거예요. 외제차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요, 저는 그래, 얘도 그냥 가져가자라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어차피 내가 시중에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급매도 거래가 안 되고요, 초초급매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내 물건을 받쳐줄 수요자가 이미 지금 많이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세금 깎아준대잖아요. 자, 종합부동산세 세금 완화 방안이 나갔죠. 사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 부담도 안 되고, 좀 금리만 어떻게 버티면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버티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지금 정리하느니 월세 받고 있을래요. 그냥 어차피 뭐 종합세, 부동산세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냥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버티고 월세 받으면서 내 생활비로 쓰고 정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그냥 공실로 내놨던 거를 그냥 전세나 월세로 돌려버리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단기 투자를 해서 단기로 이제 시세 차익을 여기서 끝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하지가 않잖아요. 다음 달에 이제 대출이 풀릴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고 하더라도 저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더 집을 안 내놓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로 가면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의 길을 가고, 그리고 무주택자는 그냥 전세나 월세에 계속 살게 될 텐데요. 문제는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질 거고, 또 물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주택자분들이 훨씬 더 힘든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부자들이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장기 투자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정부에서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이제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버틸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굳이 내가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팔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이요, 정부에서 보유세를 깎아줄게요 라고 정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징벌적인 과세를 했죠.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안에는 이제 보유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징벌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퍼센티지를 높여서 세율을 빠방 엄청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모두 같이
똑같이 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7월 이제 20일 넘어서 정부에서 세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너 세금 많이 내는 게 아니야. 그냥 가액, 너가 보유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을 할 거고 기존 공제금액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줄 거야 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이 내용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뭐 종합부동산세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어 이러신 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참 이게 웃겨요. 세율이라는 게 이렇게 정부가 변경되고 막 1년, 2년 만에 이렇게 막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너가 주택을 많이 가지면 야, 세금 진짜 많이 내 너. 폭탄 때릴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가액 기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요. 주택 가액이 3억 이하면 뭐 0.5% 이렇게 다주택자라고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율을 균등화하는 걸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세율을 좀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거는 기본 공제 금액도 많이 높였거든요. 사실 작년, 재작년에 그 다주택자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다 했던 게 이 종부세잖아요. 종부세 폭탄 맞으신 분들은 진짜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대신에 형평성을 위해서 1가구 1주택이 가지신 분들은 11억에서 12억으로 그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특별 공제라고 해서 3억 원에 대해서 특별 공제도 더 주겠다고 했죠. 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또 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요,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냐면요. 야, 이제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특례 제도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종부세 해당 안 돼, 안 내도 돼 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세에서 제외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도 주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결국은 세금을, 종부세를 많이 깎아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지방 저가주택,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뭐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해주겠다. 뭐 이런 방안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세금 완화 방안을 많이 내놓으면서 주택을 많이 가진 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주던 거를 이제는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나온 매물도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또 급하게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일반 무주택자 수요자들도 집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극심한 역대 최악의 아주 심각한 거래 절벽, 부동산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거래가 되지 않는 지금 중개업소들 다 폐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최악의 거래 절벽이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부자들이 더 집을 내놓지 않게 되면 이제 더 극심한 침체기, 더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은 거래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반전세나 월세 시장만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여름인데요. 아주 길고 긴 터널을 지나 겨울같이 아주 추운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이요. 부동산 시장에서 참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추진하기도 어렵고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지금 긴축의 시대에서 막 늘리는 자산을 하는 것보다 긴축을 해서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혹은 조금 더 장기 투자 방식으로 돌려서 임대를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침체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를 해서 뭐 임대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긴축을 하는 자산을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부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자 분들이요. 지금이요, 사실 일반 구축 아파트를 사기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뭐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사실상 무주택자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 노력은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무주택자 분들은요, 열심히 돈 모으세요, 여러분. 청약에 당첨되면 하다못해 이제 앞으로 추첨제 물량이 하반기에 풀릴 텐데 그래도 계약금 정도는 낼 현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무주택자 분들 열심히 돈 모으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포기했어. 그냥 어차피 내가 부자 못 되고 무주택자인데 이렇게 그냥 있어야지. 이 포기하는 마음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5년 뒤에 뭐 6년 뒤에 나도 다주택자인데 포트폴리오 좀 마련해 볼까? 라는 마음을 먹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드머니 열심히 모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청약에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 5년 안에 그리고 하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뭔가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를 씨를 뿌려야 나중에 거둘 게 있죠.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거둘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다주택자들도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동산 부자가 아니고 1주택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 피땀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주택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 자산을 늘려가는 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다만 이 첫 주택의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공포스럽고 잘 모르고 이런 시행착오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나도 포트폴리오를 언젠간 구성해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요. 지금 열심히 시드머니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더 거둘 게 있고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5년 안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뭔가 내 집 마련을 한번 마련해봐야겠다. 좀 도전해보고 앞으로 내가 그거를 이겨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 이제 대출이 풀리고 청약 물량이 풀리고 사전 청약이 풀리기 때문에 청약은 또 꾸준히 도전하시면서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이 시드머니를 꾸준히 모으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참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침체기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더 매도 물량이 더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더 기나긴 그 터널을 지나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부자들은요,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서 그냥 임대를 수익을 올리는, 월세를 받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대출이 풀리는 거, 그리고 청약 추첨자 물량이 풀리는 거에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돈 모아야 됩니다. 하락기도요. 계속 부동산 공부하고 손품 발품 팔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내가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해 놓겠다. 그래서 나는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그래도 뭔가 마련을 해놔서 그거에 대한 상승장이 왔을 때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답변 드리고요. 저한테 1대1 인스타그램 개인톡 주셔도 제가 항상 답변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마지막 영상에 항상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힘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략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뿌려놓은 게 있어야 나중에 거둘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